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그 이음 5G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네, 이음 5G, 5G 특화망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그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음 5G 도입과 전망에 대한 것이고요. 순서는 처음에 이음 5G가 뭔지 잠깐 말씀드리고, 이음 5G 제도,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도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음 5G 지원센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 5G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아까 보니 그 소개 동영상에서도 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 구역에 하나여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5G 네트워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구역이라 하면 이제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맞춤형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5G 하면은 이제 이동통신망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공중 이동통신망, 그래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공장이라든가 물류, 이런 헬스케어 등등의 이제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G 특화망이라고 이제 원래 법정 용어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브랜드 네임으로 해가지고 이음 5G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음 5G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EUM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아까 이제 5G의 특징이죠. 그래서 각각을 나타내는 그런 그 EMBB, URLLC, MMTC의 각각의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EUM을 해서 이제 이음이라고 말을 만들었고요. 당연히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뭔가 이제 이어준다 이런 뜻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해외 쪽 문헌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보게 되면 프라이빗 5G란 말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또 로컬 5G, 유럽 쪽에서 캠퍼스 5G니, 또 그리고 우리 3GPP 표준 이런 거 보시면 non-public network이라는 또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 그런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대동소이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통신망과 도대체 그럼 뭐가 다르냐, 한국에 5G가 그렇게 잘 깔려 있는데 도대체 이음 5G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토지 건물 등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만 서비스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장이라든가 우리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데이터가 우리 온프레미스, 우리 사업장 내에서만 이제 머무를 수 있다. 즉 이제 보안 측면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특화 서비스인데, 아까도 이렇게 소개 자료에서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 이제 5G 같으면은 이제 다운링크 중심의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일반 유저들은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가 하기 때문에 다운링크 중심으로 이제 보고, 망 자체도 이제 다운링크가 더 많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음 5G 같으면은 이제 일반 우리 산업 현장 같으면은 이제 업링크 수요들이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영상이 됐든 다른 어떤 데이터 수집이 됐든 간에 이제 업링크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는 업링크 중심의 그런 망 설계가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방식이 이제 와이파이로 우리가 이제 유선망을 쓰고 있는데, 이거 유선이 좀 불편하네, 돈이 많이 드네, 설치비가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는 무선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벌써 와이파이죠. 이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로.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경험을 또 하셨던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릴라이어빌리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 QoS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커버리지 같은 측면에서 보면은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좀 소출력 장비 그 서비스잖아요. 100mW 이하의 소출력.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또 그런 커버리지에 제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우리 사업장이 좀 대규모 사업장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설치해야 되는 AP라든가 그런 기지국 수의 차이가 이제 일단 많이 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보장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뭐 최근 뭐 와이파이 7 와가지고는 어느 정도 뭐 이동성도 좀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또 망을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셀 간에 이제 그런 상호 간에 이제 어떤 혼간섭이 생기지 않으면서 또 커버리지를 완벽하게 또 메꿔줄 수 있는 도록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그 라디오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런 그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5G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5G는 뭐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설계가 가능하고 간섭 관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릴라이어빌리티 부분, 아까 여기도 뭐 99.9999 뭐 이렇게 뭐 59, 69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뭐 이제 이런 숫자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뭐 현장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켜놓고 이제 뭐 몇 시간을 돌려봤을 때 뭐 끊김이 발생하는 횟수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좀 약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디바이스의 개수가 만약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물류창고 같은데 AMR을 돌린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AMR들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정 수준 개수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스루풋이 막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좀 취약성을 보인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작년에 뭐 인더스트리 뉴스라는 매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설문화 해가지고 수치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공감을 해서 좀 인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와이파이를 실제로도 많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산업용으로.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은 뭐 50% 정도가 진짜 산업통신용으로 와이파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5G는 한 7.4%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현재 와이파이를 쓰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또 절반 정도는 그러면 근데 와이파이가 좀 어떤 속도 저하라든가 품질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은 또 이렇게 다른 5G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원한다. 또 이런 식의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한간에서 이제 들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만 들었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한 좀 동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GSA라는 뭐 글로벌 서플라이 어소시에이션인가요? 그래서 이동통신용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의 이제 어떤 연합인데 거기서 이제 매 분기별로 계속 이제 프라이빗 5G에 대한 어떤 그런 글로벌 동향을 계속 조사를 해서 이제 보고서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3년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조사된 건데 현재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77개국의 1,384개의 기업 또는 기관에서 파일럿 또는 이제 상용망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용하고 있는 분야를 봤을 때는 뭐 제조 분야가 가장 많게 되어 있고 아마 교육, 광업, 뭐 전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각 나라별로 자기네 국가의 산업이 뭐가 이제 중심이 되느냐 또 어디에 또 어떤 투자가 집중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뭐 확실한 거는 이제 제조 쪽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그런 뭐 투자가 이용이 있다라고 알 수 있고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도 뭐 미국, 독일, 영국,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순으로 주로 이제 산업
쪽이 발달한 제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달한 국가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5G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파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주파수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선도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좀 자랑을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도 결국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이제 이동통신사에서 이제 훌륭하게 이제 5G 망을 잘 깔아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 보안 측면이라든가 어떤 망에 대한 어떤 제어권을 갖는 측면에서 자기의 그런 프라이빗하게 이제 주파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선진국들,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라든가 일본, 미국 같은 데들이 이제 전용 주파수 대역을 이제 분배를 했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기존의 이동통신사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반대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 주파수 자원을 예를 들어 다른 이동통신용이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했으면 굉장히 많은 또 어떤 세수를 좀 재정적 수입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주파수 대역을 분배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소 좀 한 1, 2년 정도 다른 나라보다 좀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용 주파수를 분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24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개국에서 전용 주파수 대역을 분배를 했고 또 7개 나라는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또 뭐냐면은 중국 쪽이 사실은 5G 쪽에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 B2B 서비스 분야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중국은 또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특성 때문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주로 이제 프라이빗한 거를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퍼블릭망 가지고만 이걸 모든 걸 다 좀 지금까지는 해오던 그런 특성을 보였는데 그런 중국에서도 또 전용 주파수 대역을 또 분배하는 걸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그런 기존 상용 이동통신망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 또 자체적인 그런 망을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이야 이제 다들 좀 굉장히 전망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르고 하긴 한데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온 이제 프로스트 앤 설리번과 IDC에서 나온 이제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은 27년도까지 53억에서 82억 불 수준으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지국 코어 회선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긍정적인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또 이제 LTE 쪽 투자는 이제 4G 투자는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5G 쪽 마켓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음5G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음5G를 그러면 왜 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비교를 드렸지만 이동성이 보장된다. 이게 5G 기술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기존에 이제 와이파이 쓰시던 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좀 좋은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ENBB 데이터 스루풋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XR이라든가 영상 기반의 어떤 통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URLC, 초저 지연 실시간.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동통신 이동자들이야 크게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이제 산업 쪽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시간 제어라든가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쓸 때는 이런 초저 지연 실시간 기능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MTC, 또 5G에서 또 얘기하는 그런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또 우리 활용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 또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 같은 거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인 거고, 그다음에 운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자가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특정 사업자에게 뭐 이제 이거 구애받지 않고 이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망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그 망 운영 측면에서 뭐 그런 좀 더 이제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런 말씀 뭐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이동통신사라든가 뭐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뭐 좀 뭐 데이터 수요가 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일반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우선순위가 더 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 처리라든가 할 측면에서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에 의해서 조율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 뭐 항공 뭐 아니면 이제 방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런 보안이 중요한 부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자기 데이터가 어떤 그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좀 원치 않으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안성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뭐 5G, 이온 5G는 통신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온 5G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AI라든가 요새 많은 그런 로보틱스라든가 센서망이라든가 다양한 센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 제조라든가 뭐 안전관리,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부분들에 아마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제도 관련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나라들은 한 2019년 정도부터 이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 21년부터 이제 도입을 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이제 21년에 최초로 이제 주파수 공급을 했습니다. 할당을 2021년 말에 할당 공고를 하고 이제 그래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관련돼서 이제 또 법령 개정도 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뭐 할당 심사 기간을 단축을 한다거나 뭐 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뭐 주파수 할당이라든가 뭐 기간통신 사업자 뭐 이런 부분들이 거대 그런 통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그 이온 5G라든가 이런 그 조그만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좀 부담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좀 규제가 좀 과하다, 너무 좀 부담이 많이 된다 이제 이런 반응들도 있으시는데 어쨌든 뭐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 개선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작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할당 심사 같은 것들을 더 단축을 시켜가지고 뭐 신속 심사라든지 뭐 간소 심사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뭐 A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한번 이제 주파수 할당을 잘 받았으면은 다른 B라는 사이트에서 또 할당을 받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중복되는 절차들을 많이 이제 간소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조건이 붙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고 뭐 이제 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간소화했고요. 그래서 이제 갖고 그다음에 저희 KCA 같은 경우는 또 이온 5G 지원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21년부터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부터는 이온 5G 지원 포털도 이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아직 좀 많이 부족해서 계속 지금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저희가 이제 유관기관이라든가 뭐 사업자 또 뭐 장비 단말 공급사 등의 뭐 정보, 그다음에 그 유즈 케이스라든가 해외의 그런 동향 같은 것들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뭐 작년 같은 올해 3월에는 또 이제 그 단말 관련해 가지고도 기존의 뭐 고정 장착형 단말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것도 개설하려면 뭐 허가를 또 받고 해야 되는데 또 허가를 받는 것도 절차가 굉장히 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신고만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도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또 이게 타입 1, 2, 3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복잡하다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마련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무전기 같은 거라든가 TRS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사업장에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자가망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구축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만 쓰는 그런 자가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 지정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또 그렇게 쓰려고 했더니 아 이거 우리 회사 직원만 오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저기 협력회사 직원도 써야 되고 어디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입 2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제3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면은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타입 2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주파수 할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3 같은 건 나는 이거 저거 다 그냥 귀찮고 그냥 그 이동통신 서비스처럼 어떤 전문 회사로부터 난 서비스 받고 싶어 이러면은 타입 3로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 자격을 가진 그런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독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 한 23개의 이제 이응5G 사업자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자로부터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에 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아까 뭐 주파수 전용 주파수 제역을 저희가 분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28기가 대역하고 그다음에 4.7기가 대역 이렇게 이제 분배를 했고요. 그래서 28기가 대역 600메가폭하고 4.7기가 대역은 100메가폭.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공동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동통신망 같으면은 우리 그 전국 단위로 이렇게 전용 주파수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지만은 이제 우리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정한 그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파수를 지역적으로 공동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뭐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주파수를 이용할 때 보통 일반적인 이제 전파 관리 그 방식에서는 이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이제 우선권을 갖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여기 특화망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해당 토지 건물을 소유한 하거나 혹은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먼저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이제 누군가 이게 전파가 이제 뭐 이렇게 스며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내가 더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출력을 더 줄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사업장에서는 주파수 이용권이 이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할당 대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부여가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는 면적하고 이제 기간, 그다음에 대역폭을 기준으로 이제 부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제 금액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부담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어떤 이제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24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35개사가 이제 66개 사이트에서 좀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입 1,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13개사가 이제 17개소에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주요 이제 그런 설치자를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수자원공사, 유엔젤, 수력원자력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어떤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같은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통신 사업자, 그래서 타입 2, 3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뭐 클라우드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메가존 클라우드 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쪽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SI 회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LG CNS라든가 포스코 DX, 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이런 회사들이 그런 뭐 현대 오토웨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SI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또 뭐 그런 유선망 사업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또 우리 정보통신 망 관리 구축하는 그런 쪽 전문인 회사들도 또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희가 단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장비 단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년 8월 기준으로 25종의 기지국가 14개 종의 단말이 적합성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꽤 많이 뭐 글로벌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단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중소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요 전망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KCA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해가지고 23년도에 그런 전망을 해본 상황인데 뭐 세 가지 시나리오, 뭐 굉장히 이제 뭐 높게 되는 시나리오랑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과연 이제 얼마 몇 개의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구축이 될 것인가, 뭐 요거를 한번 좀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 뭐 24년도만 놓고 봤을 때 좀 뭐 89개에서 30개 사이로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0개 뭐 정도 되어 있으니까요. 뭐 그 사이에는 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할 거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할 때 이제 했던 이제 산업 분야는 뭐 에너지, 제조,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공공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경제적 효과 부분인데요. 뭐 저도 이제 경제 쪽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하고 이제 운영비 지출, 뭐 캐펙스, 오펙스 같은 그런 지출이 이제 발생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 뭐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뭐 산업 연관 분석 표라는 게 연관 표가라는 게 있어서, 뭐 특정 어딘가 이제 뭐 그 자본을 투입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연관되는 파급 효과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2030년까지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굉장히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 뭐 중간 시나리오,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뭐 한 중간 정도로 봤을 때 뭐 3,400억 정도의 아니다 3조 4천억 정도의 그런 높은 그런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저희 그 이온5G 지원센터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온5G 지원센터는 이제 주파수 공급하고 정보 공유, 장비 단말 서비스 실증, 사후 관리 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온5G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행정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온5G 지원 포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정보 공유라든가 그런 산업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뭐 주파수 이용 이런 것 되게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포털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이제 주파수 할당 심사라든가 또 생태계 활성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를 좀 더 이제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이온5G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제 행사라든가, 또 저희가 또 이온5G 관련된 세미나도 현재 지금 전국에 있는 그 테크노파크라든가 산단을 이제 순회하면서 좀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아마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창원에 있는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아마 진행을 할 텐데, 뭐 그런 것들, 그런 수요 기반을 좀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여기도 아마 많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장비 단말 서비스를 이제 새로 이제 개발을 한다거나 실증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의 일환으로 또 테스트베드도 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파수 관련된 사후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이온5G, 그러니까 주파수 할당을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주파수 그 할당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행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전파 간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럼 측정도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뭐 이런 부분,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좀 그런 홍간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조정을 하는 또 지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이제 뭐 수요도 많이 확산시키고 있지만, 또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연구개발이라든가 실증 쪽에서도 많이 좀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이렇게 참석하고 계시는 또 이런 관련된 업체분들도 만약에 좀 저희랑도 많이 협력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